자, 오늘은 네, 사마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맹달하고 사마이의 그 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맹달하고 사마이하고 이제 붙어서 사마이가 이제 맹달을 쳐서 이제 참수를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한 달이 걸려서 이제 와야 될 그 거리를 사마이가 8일 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맹달이 깜짝 놀라서 방비를 제대로 못해서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한 달이 걸릴 길을 8일 만에 온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사마이야 좀 많이 아실 테니까 일단 맹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맹달은 기본적으로 유비 쪽 사람이었습니다. 유비 쪽 총나라 사람이었어요. 유비 쪽에서 이제 해갖고 벼슬을 얻고 상룡지방 그쪽에 이제 태수로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유비 쪽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관우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유비가 맹달한테 관우를 구하러 가라고 하는데 그 맹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면은 일단은 거리도 너무 멀고 이미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는 동안에 이미 관우는 죽었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상용 쪽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여기도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해서 그 관우를 구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갖고 관우는 결국 죽고 유비가 이제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래서 이 맹달은 관우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조정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작별 편지 하나 유비한테 남긴 채 위나라로 귀순합니다. 그러니까 총나라의 신하였다가 그 땅덩어리 갖고 그대로 위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상용지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위나라가 위쪽에 있고 총나라가 왼쪽에 있고 오나라가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그 정확히 그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 군사 경계선에 딱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촉 쪽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위쪽으로 이제 붙어버린 거죠. 아주 이 군사적으로도 좀 중요한 땅이고요. 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조비는 위나라에 투항을 했으니까 조비는 맹달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대로 그 태수의 자리를 그냥 그대로 하게 하고 또 이제 뭐 벼슬까지 주고 그 위나라의 서남방 쪽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226년에 맹달을 총애하던 조비가 죽게 됩니다. 원래 이 왕이 죽으면 이 형제가 죽으면은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권력과 모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 뭐 구시대 뭐 구세력은 뭐 들어가고 신세력이 올라오고 새 왕의 친구들 새 왕을 위시한 세력들이 올라오고 해서 세대 교체가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를 좋아했던 이 조비가 죽고 조회가 이제 왕으로 돌아오니까 또 자기하고 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뭐 세상을 떠나고 이제 뭐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자기는 처음부터 위나라 사람이 아니라 총나라에 있다가 항복해서 귀순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위치가 위험하니까 다시 이제 총나라에 제갈량하고 다시 짝짝꿍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위나라를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갈량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요. 근데 이제 제갈량은 또 제갈량대로 이 사람을 포섭을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뭐 변심에 변심을 거듭하는 사람이니까 포섭을 하면서도 그 비밀을 위나라에 조금씩 흘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마이의 길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때 사마이는 이 사마이는 이 맹달이 그 제갈량하고 붙어서 같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은 되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표문을 하나 씁니다. 장군이 지난날 유비를 버리고 국가의 몸을 의탁하자 국가에서는 장군에게 변경의 중임을 맡겨 촉을 도모하도록 했으니 촉인들은 장군의 일을 갈며 증오하지 않은 자가 없어. 제갈령은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고 싶었으나 오직 방법이 없어 고심할 뿐이었소. 자,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총나라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짝짝꿍을 맺고 한다고 하더라도 촉 장군들, 촉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하자. 위나라와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듣고 맹달은 아직 뭐 딱히 발각된 게 아닌구나 하고 이제 거병을 망설이며 일단 좀 우물쭈물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이는 다시 이제 은밀하게 이제 군을 조금씩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제 맹달을 치려고요. 그래서 사마이는 맹달한테 일단은 뭐 그래 조사할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들어오면은 뭐 이미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경우에 이미 뭐 혈혈단신으로 뭐 들어가서 조사 받으면 뭐 거의 뭐 끝장나는 거죠. 뭐 영모로서 뭐 잡혀 들어갈 거니까 바로 이제 거병을 일으켜요. 바로 거병을 일으키는데 난을 일으킨 거죠, 맹달이. 그때 이제 난을 일으키면서 제갈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마이가 있는 완은 낙양과 800리 떨어져 있고 내가 있는 곳과는 1200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거사했다는 말을 들으면 응당 천자에게 표를 올리며 서로 왕복해야 하니 한 달은 걸릴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이가 이제 자기를 치려고 이제 오고 있어요. 근데 군대를 움직이는 게 뭐 알다시피 최고 책임자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완에 있는 사마이가 황제 조에게 표문을 올리는데 그 파발이 도착하는데 7일, 그리고 황제의 이제 윤허를 받아서 다시 이제 그 답장이 사마이한테 도착하는데 또 7일, 그리고 이제 답신을 받은 후에 이제 맹달이 있는 상용까지 가는데 다시 총 군대를 정비해서 가는데 1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를 예상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은커녕 8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 달쯤 있어야지 적이 오겠다 했는데 사마이가 무려 바람처럼 8일 만에 옵니다. 이게 여기 중요한 게 이 포인트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8일 만에 와서 결국은 이제 싸우다가 이제 뭐 참수 당합니다. 보름 만에 뭐 항복하고 뭐 참수 당하고 뭐 이제 그렇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8일 만에 이제 이렇게 왔냐면은 조이한테 표문을 보냅니다. 난 이제 이 놈이 영모를 깨했으니까 애가 가서 점령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말리는 게 있었어요. 뭐 어떻게 말렸냐면은 제장들은 맹달이 두 적과 결탁하여 있으므로 의당 관망한 뒤 움직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이는 맹달은 믿음이 없고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들을 지금 서로 의심하는 때이니 응당 결단하지 못하는 때를 틈타 속히 해결해야 하오 하면서 이틀 길을 하루에 걸어 8일 만에 성 아래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표문을 써요. 조이한테. 자, 제가 이제 맹달을 치겠습니다 하고. 근데 침과 그 표문을 올림과 동시에 바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예가 허락을 해줄 건지 이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표문을 올리면 한 10일이 걸립니다. 답신까지 오는데 그때 이미 기다리면 이미 맹달은 방어를 하고 있겠죠. 이미 다 정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허를 찌르듯이 표문은 일단 올리고 답장이 오기도 전에 그냥 바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조예는 뭐 당연히 반란이니까 당연히 허락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허락해줄 거를 가정하에 바로 출동을 시켜서 맹달을
무참히 이제 엎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마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이렇게 빨리 스피드하게 움직였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도 이게 좀 투영이 돼요. 과거는 뭐 미래 거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도 근대사에 군사적인 쿠데타에서 이렇게 아주 흡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78년이죠. 78년 그 전두환의 신군부가 12월 12일 날 12.12 사태죠. 그때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육군 참모총장이 를 연행했어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할 때 일단 대통령의 제가가 필요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려면은 육군 참모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의 제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가가 필요한데 전두환은 바로 이제 저녁 6시에 제가를 받으러 가면서 바로 연행을 하러 보내요. 원래는 이제 제가를 받고 나서 그 증서를 갖고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을 하는 게 맞는데 같이 이제 동시에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갔을 자기의 상관이 육군 참모총장, 즉 계엄사령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온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자기 부하가. 근데 그럴 걸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쪽에서는 이제 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육군 참모총장의 연행은 성공했지만 어떻게 됐죠? 제가는 받지 못했어요. 최기화 대통령이 뭐 좀 국방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는 바람에 질질 끌다가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새벽녘에 돼서야 이제 제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연행에 성공하죠. 그래서 이제 12.12 쿠데타가 이제 성공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이 전두환 세력의 그때 보안사죠. 보안사에서 그때 허화평, 허삼수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마이에 맹자를 치러 갔을 때 즉 조회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면 파발을 보낸과 동시에 같이 이제 오른쪽으로 출동을 하는 이런 거를 여기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서 지금 이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큰일 할 때 좀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투영해서 좀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이 기회가 된다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이분이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군대에 있을 때만큼은 되게 좀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좀 다시 저희 사마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